조계종이 12.7 범난 43주년을 맞아 범난 기념관이 건립돼 봉은사에서 추념 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범난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정부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전통문헌 5권과 현대문헌 5권이 영어로 번역돼 봉정됐습니다. 한국 고승전부터 선해세계까지의 영역본 10권은 한국 불교의 정신적 우수성과 독창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불교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려대학교 불교학생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고불의 창립제를 봉행했습니다. 대학생 포교에 종단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학생회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스인뉴스 오늘은 세계적인 명상음악가 나왕 케촉을 초청해 명상음악의 효과와 음악 명상 방법, 나왕 케촉의 명상음악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12.7 범난 43주년을 맞아 범난 기념관이 건립돼 봉은사에서 추념 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범난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정부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신군부 세력이 전국 5천여 사찰을 짓밟고 스님과 불교 신도들을 연행해 가혹 행위를 자행했던 12.7 범난. 12.7 범난은 한국 현대사와 불교계의 아픈 상처이자 큰 불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계종이 12.7 범난 43주년을 맞아 서울 봉은사에서 어제 12.7 범난 추념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추념 문화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선업 스님, 총무부장 성화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과 12.7 범난 피해자 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12.7 범난으로 인한 종단의 피해나 피해자분들이 겪은 트라우마는 단순히 금전적으로는 계량할 수 없습니다. 종단과 피해자분들이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그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정부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2.7 범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장이자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12.7 범난의 진실을 알리고 불교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역사를 바로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7 범난의 진실을 알리고 불교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역사를 바로잡아가는 것이 12.7 범난의 아픔을 이겨내는 우리 후학들의 정신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봉은사는 12.7 범난 기념관이 건립될 장소로 12.7 범난의 역사 기록과 교육을 비롯해 명예회복과 피해자들에 대한 예우의 핵심 공간이 될 계획입니다. 역사문화 환경의 상징인 봉은사에서의 12.7 범난 기념관 건립 불사가 원만히 성료되어 범난의 아픔이 치유되고 그 정신이 계승되어 종단의 발전되도록 사부 대종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념식은 12.7 범난 및 국가 권력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과 추념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12.7 범난의 아픔을 모래 위에 표현한 샌드아트가 상영돼 추모의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문화 공연으로 고금 스님의 법고의식과 뮤지컬 갈라팀 어소티드의 추념극이 펼쳐져 사부대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조계종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다시는 공권력에 의한 종교 탄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봉은사의 12.7 범난 기념관을 완공하는 데 노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전통문헌 5권과 현대문헌 5권이 영어로 번역돼 봉정됐습니다. 한국 고승전부터 선해세계까지의 영역본 10권은 한국 불교의 정신적 우수성과 독창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불교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 불교 대표문헌 영역본 10권을 조계사 부처님께 봉정합니다. 한국 불교 대표문헌 영역본 전 10권을 부처님 전에 봉정하오니 자비로서 섭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불교 대표문헌 영역본 봉정법회가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출판 사업의 실무를 총괄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김종욱 기획편집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전통문헌인 조선 호불론을 영어로 번역한 김성원 씨와 한국불교 대표 현대문헌인 한국의 불상을 번역한 하정민 씨도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 6년간 3차 영역 사업의 결과 10권의 책 발간을 부처님께 고함으로써 불법이 두루 법계에 퍼지는 봉정법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화엄과 선사상, 불교문화, 불교사, 수필, 고승들의 삶과 그들에게 닥친 시대적 상황을 돌파하려는 사상적 모색 등을 고루 담아냈습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지혜의 길 깨침의 길은 한국불교의 면면이 전승되고 있는 전통문화유산이며 그 저작들은 법보로서 영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 문화유산인 한국불교의 대표 문헌을 잘 수제하고 깊이 새긴다면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것이고 선지식들께서 서원하신 원력의 성취일 것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정영욱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영역된 문헌들이 한국불교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불교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그 고유성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세계 각국의 불교계와 지속적인 연대, 교류를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영역본은 국내외 도서관과 연구기관 학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제작해 조계종 영문 홈페이지와 구글 북스에 등록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불교사회연구소가 어제 조선의 종교는 어떻게 살아왔나를 주제로 호국불교 연구 2차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역경 속에서 불교는 의례를 통해 종교의 본질인 인간 구제 역할을 담당했다며 의례는 왕실과 사대부, 백성에 이르기까지 계층을 떠나 성행하면서 민족의 전통과 문화로 정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익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천지남 성지나 주어사지처럼 사찰에 천주교 성지가 들어서는 경우 직접적인 종교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방식의 성지 개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담당 종진대종사 4주기를 기해 부도탑과 비제막식이 봉행됐습니다. 해인사는 어제 해인사 부도전에서 천지인을 형상화한 부도탑과 비제막식을 열고 종진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해인사 방장 벽산 원각대종사는 가을바람은 대종사의 청량함이 나투는 것이고 추상은 대율사의 기계를 펼친 것으로 채로금풍의 10월 가야사는 그 자체로 선지식 가풍의 현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도 대표 정우 스님은 은사 스님의 행적에 맞게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불교학생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고불의 창립제를 봉행했습니다. 대학생 포교에 종단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학생회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대학생 전법에 종단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창립 60주년을 맞으며 선후배가 돈독하게 유대를 이어오고 있는 고려대학교 불교학생회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불교학생회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월정사, 청호 불교재단 및 기업과 교회 선배들이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격주로 법회를 열어 신행과 선후배 간 튼튼한 연결고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불교학생회가 하는 방식에 스님을 모신다든가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또 격으로 해가지고 한 번은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 사회에 나가신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인생에 대한 그런 교훈들 그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려대 불교학생회가 지금처럼 성장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학영 교수와 조지훈 시인이 지도교수로 1963년 창립한 고불회는 창립 초 월정사에서
수련대회를 진행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10명의 회원을 잃었습니다. 조직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회원 간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로 회양하며 지금까지 매년 월정사를 찾아 연화제를 올리며 선배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불교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데 가장 유용한 종교라서 이런 동아리가 존속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불회가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을 초청해 창립 60주년 기념 법회로 증문즉서를 진행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며 이것을 불교 수행에서는 윤회라고 말한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게 문 열었다고 가게할 때 축하를 엄청나게 해놓고 가게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취직했다고 엄청나게 좋아해놓고 직장 때문에 괴롭다. 결혼했다고 엄청나게 좋아해놓고 결혼 생활이 괴롭다. 이게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들어있고 그 괴로움 속에 즐거움이 들어있다. 60년 전통의 고불회 활동이 불교계가 뒤늦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교학생회 활성화에 좋은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교정교화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선우정사주지 선타스님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어제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선타스님은 서울구치소 교정위원으로 재소자 교화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국의 17,000 교정 공직자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수상자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동안 불철주야 희생한 가족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타스님은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낳두신 부처님처럼 저 또한 설법으로 세상을 밝히는 데 보탬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산시 선화부문 무형문화재인 남해 망우남 주지 성각스님이 부산 동의학원 설립 57주년과 동의대 개교 46주년을 기념해 대학국제관 2층 효민갤러리에서 특별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지난 26일 전시회에는 쌍계사 주지 영담스님, 윤화 종성스님, 강주 대각스님과 동의대 한수환 총장, 신라대 허남식 총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부산박물관 양맹준 전 관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아이미소와 한산습득, 달마, 망고강산 등 고문과 경전 내용을 담은 병풍 등 신작 40여 점을 선보인 성각스님의 전시는 오는 11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대전 자광사 국제선언이 관음 성지순례로 수행과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대전 자광사 국제선언이 지난 26일 5년 만에 성지순례를 재개하고 강화 보문사와 전등사 등을 참배했습니다. 법일 스님은 성지순례를 계기로 부처님 정법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격려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티베트에서의 7년 배경음악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명상음악가 나왕케촉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Nice to meet you. 이번 한국 방문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방문하셨나요? My very sacred and very special friend Hanbong Busan Kun Singim invited me to Korea to do a whole range of performances, including at Songgangsa, Hainsa, and very special another reason is Kusan Singim for his 40th anniversary. So I've been invited by Hanbong Kun Singim. When I first visited Songgangsa, I felt like I have some previous lives connection, and I've even felt that I must be in one of the monk at Songgangsa one time in my previous life. So
So now it's continuing still, and I feel some karmic connection with Kusan Singim as well as 한봉 군 스님. 선생님께서는 영화 티베트에서의 7년 배경음악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이 선생님의 음악을 듣고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연주하는 명상음악가라는 별명도 갖고 계신데 선생님의 음악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랑받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Basically I play spiritual music and also I play meditation music. So there are many different meditation music, spiritual music, but my music, one special reason is because why people love is because I was monk for 11 years, as well as I was a hermit, meditator in the Dharamsala Himalaya mountain, and which was guided as well as sponsored by His Holiness the Dalai Lama, who is the supreme spiritual and temporal leader of Tibet. Somehow I have a very deep connection with His Holiness the Dalai Lama. So he guided me, and I myself tried to practice Buddha Dharma as much as I can. So therefore, when I play music, I motivate myself for the benefit of all sentient beings. And I visualize Buddhas and Bodhisattvas bless me. So I think some blessing come through the music because of my visualization. 선생님의 음악을 활용해서 명상을 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팁 같은 것이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Yes, that's such a great honor for me. Among my music, I guess one album is called Sound of Peace. And also there's another album called Tibetan Meditation Music. So this music can be quite effective if people like to use them. 한국 불교도 전통 음악을 전법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한 전법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I think music is such a great form of art. People like all kind of arts. For instance, the Michelangelo's different arts he has created, loved all over the world. So art is very universal and is very effective art that which can affect humanity's consciousness and heart and mind. So if we can play a very genuine and deep spiritual music, and that's very powerful for the transformation of humanity's heart and mind, and to become more peaceful, more kinder, more compassionate. So I think it's must be try to create a genuine and real good music that can be very powerful for the transformation of humanity. 송광사를 비롯해서 이번 방한 기간 동안에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At Busan and a few other performances, as well as in Seoul, I have one concert produced and prepared by Pamnyamsa Temple. So I will be performing 8, 9, 10 or more than a dozen concerts in many sacred places, which is directed and advised by 한봉 군 스님. 선생님 가슴에
배지가 하나 달려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This badge means a lot for me. So it represents the spiritual and temporal leader of Tibet, His Holiness the Dalai Lama, who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And also it symbolizes Tibet. Tibet is actually a very ancient country, and it was one of the most peaceful country on earth. There is a legend in Tibet. People say that when you go to Tibet, you don't know why, but you feel so happy. This is like 1,000 years old legend. So the people live so peacefully, so kindly, so wisely. So somehow the Buddha's teaching all over Tibet, everybody try to practice. So I think it become a very peaceful country. So I feel the world needs Tibet also, because all the world need a peaceful country, peaceful inspiration. That's what His Holiness Dalai Lama, when he travels, he tried to share the value of love, compassion, kindness. How when we become kind, actually how it benefits yourself. Your life become more beautiful actually. When we become kind, our smiles also become very beautiful, right? And our neighbors experience peace through you because you are a kind person. So like that, I feel kindness and compassion. Tibet represent that, and which is, I feel, the world also need Tibet. Yes, world needs Tibet. Yes. Thank you for your today's interview. Thank you. Thank you.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